상이란 자체가 상상이니까 어떻게 돼? 이게 180도. 그럼 여기가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하나 가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요? 120도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나 갈 것이고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얼마? 270도 정도 되니까 여기가 270도. 자, 120도니까 240도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가겠습니다. 그림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삼상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에 151페이지에 거기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림에 보시면 거기 T1을 보세요. T1을 보시면 IA가 올라가 있죠. IA 한번 보세요. IA, IB, IC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IA가 어떻게 생겼어요? IA가 120도 위에가 있잖아요. 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IB는 어떻게 돼요? 240도인데 T1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져 있죠. 네. 그 다음에 IC도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림이 합성자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상이기 때문에 보세요. 먼저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표시를 보세요. IA는 플러스예요. IB는 마이너스입니다. IC는 마이너스예요. 맞죠? 그러면 IA가 플러스가 될 때는 전류가 들어가는 거고 IB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 표시예요. 그러니까 X표를 치면 전류가 들어가는 쪽이고 그 다음에 점 찍으면 전류가 나가는 쪽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IB는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IC는 어떻게 돼요? IC도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면 반드시 어찌해야 돼요? 전류가 어떻게 돼요? 나오지. 그러면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갔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왔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쪽도 어떻게 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림? 응? 그게 T가 T1일 때입니다. T1일 때. T가 T4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T4. T4는 어떻게 생겼어요? IA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IP는 뭐예요? 플러스. IC는 플러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IA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IB가 플러스고 IC가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표시되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가요? 그림이 IA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IB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겠지. IC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거는 점 찍어야 되고, 점 찍어. 그럼 이렇게 하나 모아지고, 이렇게 하나 모아지고. 이해하셨어요? 예. 그림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반대니까, 이렇게 된다.
그림에서. 이런 그림 나오면 맞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유도전등기의 구조에서 첫 번째 고정자. 고정자는 말대로 뭐예요? 고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심의 두께는 0.35에서 0.5mm의 기소 강판을 사용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를 줄이기 위해서? 네? 두께가 0.35mm, 0.5mm의 기소 강판을 사용했으니까 뭐를 줄인다? 횟선을 줄인다 그 말이다. 네. 두께가 나왔으니까 성층이라는 말도 되니까. 그 다음에 회전자를 보세요. 회전자는 크게 농형 회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선형 회전자가 있다. 그러면 이 회전자에 보면 농형 회전자가 있는데 지금 농형 회전자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심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형 또는 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농형 회전자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간단하며 속도 조정이 곤란하지만 기동 토크가 작으니까 소형 기기에 쓰는 거고, 건선형 회전자는 뭐예요? 건선형 회전자는 삼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농형 회전자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고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 쓴다? 대형이 쓴다. 그러니까 농형은 어디에 쓰고 소형에서 쓰고 건선형은 어디에 쓴다? 대형에서 쓰겠다. 농형, 건선형. 회전자가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생기는 거겠죠. 자, 앞에서 이렇게 올 때 동기 속도는 어떻게 돼요? NS죠. 이 NS는 뭐예요? 2분의 120 F가 될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RPM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표시할 때 대문자로 표시했죠. 대문자. 그러면 소문자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뭐가 된다? 2F가.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된다? 이해했어요? 소문자로 표시되면 그때 뭐다? 초당 회전수가 되는 거예요. 초당 회전수.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두 번째 상대 속도가 나오는데 이 상대 속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슬립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슬립. 우리가 슬립을 S라고 합니다. 그럼 이 슬립의 정의는 뭐냐? 보세요. NS는 무슨 속도라고 해요? NS는 무슨 속도? 공기 속도고요. 그 다음에 N은 뭐라고 하냐면 회전자 속도예요. 그러면 이 슬립이라는 자체는 공기 속도하고 회전자 속도하고 봤을 때 두 개가 있다.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않다. 그러면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를 나타낸 비율이라 해갖고 슬립의 계산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크겠어요? 누가 커요? 이게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NS에서 뭐를 빼서 N을 빼서 다시 뭐로 나타난다? NS로 나온 것이 내가 이게 슬립이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슬립. 자, 그러면
이 슬립이라는 식을 가지고 S는 NS분의 NS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변형하면 어떻게 돼요? NS의 마이너스 N은 S의 뭐요? NS가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동기 속도와 회전 속도의 차잖아요. 동기 속도하고 회전 속도의 차이, 이 속도를 갖다가 뭐라 한다? 상대 뭐라 한다? 속도라 한다. 그러면 상대 속도는 동기 속도와 회전 속도의 차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속도다? 상대 속도다. 그러면 이 유도 전동기는 얼마만큼 늦어져요? 이만큼 늦어지잖아. 네? 늦어진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공식에서 이 n을 꺼내 줍시다. n은 어떻게 돼요? 이놈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그러면 n은 어떻게 된다? ns에 1 마이너스 뭐가 된다? x가 되겠죠. 이해했어요? 이게 n값이에요. n값. 그래서 회전자 속도는 회전자가 회전하는 속도로 일반적으로 뭐를 나타낸다? RPM으로 난다. 그러면 요 식을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도 가요. NS가 뭐예요? P분의 120F라겠죠.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도 갑니다. 1-S의 P분의 뭐다? 120F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이 공식을 하나 여러분들이 더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이 슬립의 범위. 자, 슬립의 범위를 따져본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슬립의 공식에서 첫 번째 n이 0이다. 그러면 n이 0이잖아요. 그러면 x는 얼마? 1. 맞죠? 그러면 n이 0이란 말은 이게 무슨 상태가? 회전자가 정지 상태 또는 기동시라고 해요. 기동시. 기억하세요? 두 번째, n이 ns하고 같아요. n이 ns하고 같으면 s는 얼마? 0되죠. 0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뭐냐면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는 뜻이고, 이거를 우리가 유도하시라고.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유도 전동기의 운전은 어떻게 된다? 슬립의 범위가 되겠죠. S는 5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유전은 자유가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S가 0보다 커요. 작아요. 그러면 S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가요? S가 0보다 작아. 네? 그러면 S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슬립이 어떠냐는 뜻이에요? 슬립이 0보다 작으니까 결론적으로 속도는 어때요? 더 빠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S가 0보다 작으면 뭐로? 유도로 결정기로 통제하고, S가 1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으면 2보다 작으면 유도보다 제동이가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작으면
발전기고 범위가 되면 뭐가 된다? 유도 제동기로 운전한다. 그러면 여기 슬립이라는 자체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역회전 슬립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회전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가 원래 NS의 마이너스 N이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역회전이 됐다는 말은 이 S가 NS인데 NS에다가 잘 들으세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여기다 마이너스 N이 돼요. 역회전이 되네. 그러면 이 값은 무슨 값이 돼요? NS에 플러스 N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앞에 식에서 N이 뭐예요?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NS에 N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라? NS에 1-S를 집어넣으면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 다 약분이죠? 네.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1-S가 되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역회전 슬립은 얼마가 된다? 2-S가 S가 이거 많이 나와요. 역회전 슬립은 2-S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립의 측정법은 직류 밀리버틀계법, 수화기법, 스트로보스코법이 있다. 이것도 가끔가다 한 번씩은 물어보더라고. 응? 직류 밀리버틀계법, 수화기법, 스트로보스코법. 그 다음에 154페이지를 보세요. 유도 전동기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0보다는 크고 어떻게 된다? 1보다 낮다? 작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여기 회전자의 특성, 즉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회전자의 특성. 회전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먼저 회전자의 특성에서 회전시 슬립의 관계, 그래서 F2S F2S를 뭐라 하겠어요? F2S를 뭐라 하겠냐고. 2차 주파수 또는 무슨 주파수? 응? 이게 뭐야? 슬립이잖아. 그래서 슬립 주파수. 자, 슬립 주파수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정지시하고 회전시가 있죠. 예. 그래서 정지시는 1차 주파수하고 2차 주파수가 있다. 즉 F1은 뭐가 된다? F2가 된다. 이거는 무슨 시? 정지시. 당연히 같겠죠.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회전시. 회전시는 어떻게 된다? F2S는? F2S는 어떻게 된다? S에다가 뭐를 곱해라?
F2를 구해라. 그런데 F1하고 F2가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로 한다? S에 F1이다. 그건 같으니까. 자, 이게 하나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2차 유도 기전력, 그래서 E2S라고 했죠. E2S. E2S도 잘 보시면 정지시는 어떻게 돼요? 정지시? 정지시 뭐예요? 정지시 1차 유기 기전력은 얼마? 자, 보세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변압기 몇? 변압기의 B가 어떻게 생겼어요? 4점. 4, 4에. F에. 4에. 그 다음에 N이죠. 그러면 이 변압기라는 자체하고 이 유도전동기라는 자체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1차면 뭐예요? 1차는? (1차) 1차는 거기다가 뭐를 붙이면 돼요? 1차니까. 자, E1이라고 붙이고 F를 뭐로? F를 F1이라고 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F하고 파이는 다 같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유도 전동기 E1은 4.44에 F에 파이에 파이 그래놓고 여기 N값 있죠? N값. N값은 뭐예요? N은 1이라고 했고 1차니까 N은 1이라고 했고 여기가 이렇게 붙였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무슨 계수로 합니다? 전선 계수가 돼요. 아시겠죠? 그럼 2차는 어떻게 가요? 4점 4에 F2에 4에 N2에 K W2라고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회전시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E2S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E2S는 이것만 아시면 되죠. S의 E2보다 E2가 네? S의 E2가 된다. 그 다음에 2차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X2니까 X2가 뭐다? 그러니까 여기는 E2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X2S는 뭐다? S의 뭐다? 이 말이에요. S2X는 S의 뭐다? X2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정지시 전압비 그랬어요. 정지시 전압비를 뭐라 그랬어요? 2투분의 정지시 전압비가 2투분의 2원을 뭐로 하자? A 맞죠? 그 다음에 회전시의 전압비는 어떻게 돼요? 회전시의 전압비는 2투 S의 2원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2투S가 뭐예요? S의 뭐가 돼요? S의 2투가 될 것이고요. 요놈이 보세요. S의 2투가 될 것이고요. 2원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로 하자? 아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S분의 1에 2투에다가 2원이잖아요. 근데 2투분의 2원이 뭐라 그랬어요? A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S분의 1에 A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15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 2차 전류를 볼게요. 2차 전류라는 것은 뭐냐면 회전시를 말하는 거예요. 회전시. 그러면 볼게요. 그림에서 자, 보세요. 유도의 해도의 분가율을 기울면 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요? R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X 수가 될까요? 그림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가 뭐예요? I 수가 할게요. 그러면 뭐가 돼요? I2는 어떻게 돼요? 루트 I2의 제곱에 플러스 뭐? X2의 제곱에 2가 되겠죠. 이건 무슨 시다? 정지시.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될까 할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I2 다시가 할게요. 그래서 I2 다시가 뭐냐면 회전시입니다. I2 다시가 회전시라고. 그러면 이 2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S2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S2가 되고요. R2는 똑같다.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어요? S에 X2라고 표시한다고 했죠. 이해하셨어요? 예. 이게 무슨 시? 회전시. 그러면 R2가 식은 어떻게 가요? 루트 R2의 제곱에 플러스 X의 X2의 제곱에 X의 2의 공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알아둬야 돼요. 그게 무슨 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요놈을 S분의 1을 구하고요. 요놈에다가 S분의 1을 구하자 합시다. 그럼 어떻게 가요? 2
2분의 이해하셨어요? 약분되니까 이 2분의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S2 응? S분의 R2의 제곱에 그다음에 플러스에 X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변형 식이겠죠. 그 식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전식 무슨 전류다? 2차 전류다. 여기서 한 가지 뭐를 하면 이제 장난을 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식은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S분의 R2에 마이너스 R2에 플러스 R2에 제곱에 플러스 X2의 제곱에 E2 이렇게 써도 되나요? 상관없잖아요. 아니, 요놈의 마이너스 R2하고 이놈의 플러스 R2니까 두 개 더는 없어지죠. 그럼 식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왜 이 식을 만들었냐? 여기가 이놈이 우리가 그 밑에 말하는 무슨 저항이다? 등가 부하장 R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가 부하장. 그러면 이 등가 부하장 R이라고 했잖아요. R은 어떻게 된다? X분의 R2에 마이너스 뭐가 된다? R2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뭐다? 등가 부하장이란다. 그러면 여러분 식을 바꿔볼게요. 자, S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R2 이렇게 써도 되죠. 맞나요? 관계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이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되겠죠. S분의 1 마이너스 S의 R2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S분의 1의 등가 부하장 R은 이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또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말이죠. 그러면 연업을 보십시오. 연업을 보면 여기 R2라고 표시되는 거 있죠. 네. R2가 무슨 저항이에요? 2차 저항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R2.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에서 만약에 수입이 4%가 4%일 때 등가 부하장은 2차 저항이 몇 배냐? 그럼 몇 배가 된다? 반드시 빼기 2를 해야 되니까 20 몇 배? 4배가 되는 거고요. R2가 되는 거고, 수입이 5%가 그러면 여기는 몇 배? 몇 배? 19배 R2가 되는 거 이해했어요? 이게 물어보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역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역률은 여러분들이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요것을 이렇게 해볼게요. 요놈이 죽어요. 요놈이 S의
T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RT의 제곱에 플러스 S의 X2의 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0이죠. 그러면 코사인의 세타는 어떻게 돼요? 루트에 RT의 제곱에 플러스 S의 XT의 제곱에 S의 R2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응?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S분위를 곱았다 봅시다. 곱으면 식이 어떻게 돼요? 루트에 S분의 R2의 제곱에 플러스 XT의 제곱에 X분의 뭐가 된다? R2가 되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앞에 식에서 하나 꺼낸 거 있지? 여기 식. 여기 식 하나 있잖아. 네. 그러면 이 식에서 여기에가 뭐? S분의 R2가 올라가면 뭐가 된다? S분의 R2가 올라가면 뭐가 돼? 영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R2의 제곱에 플러스 XX 이걸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계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제 밑에가 있죠. 그러면 156페이지 볼게요. 156페이지 보시면 기출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의하실 때 반드시 먼저 주의 있게 보실 것이 뭐야 돼? 기출해를 푸실 때 반드시 조심할 것 있잖아. 10급 그리고 주파수를 얼마 줬어? 50Hz.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 10급 50Hz. 자, 회전자도 3상이고 회전자가 정지할 때 2차 한상 간의 전압이 150V 있다. 이것을 회전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400rpm으로 회전시킬 때 2차 전압은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기 속도가 얼마? LS가 얼마? 2분의 120F죠. P가 몇 급? 10급. 120 곱하기 50이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와? 네. 600이 나왔네. 첫 번째. 근데 회전자가 얼마 돌고 있어? 회전자가 얼마 돌고 있어? 400으로 돌고 있지. 그건 어떻게 돼? 600분의 600 빼기 40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얼마? 3분의 2네. 1이네. 맞아요? 예. 그러면 0.33 되겠죠. X가 얼마? 0.33이 돼요. 그러면 E2 S는 어떻게 된다? S에 뭐가 된다? E2다. S가 얼마? 33이 나왔고 E2가 몇 볼트? 150. 150입니다. 150.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 얼마 나온다? 50 나온다? 50 나오겠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도전동기는 그렇게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여러분들이 이 슬립의 관계를 많이 물어볼 거예요. 다음에 156페이지 두 번째 전력 변환 그리기. 자, 유도기의 전력 변조 보십시오. 한번 볼게요. 고정자 입력을 갖다가 뭐라 하겠어? 고정자 입력을 P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차 동선 그랬으니까 뭐야? PC1 그랬지. 자, P1을 고정자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P1 그러면 뭐? 2차 무슨 선? 동선이에요. 알겠어요? 1차 동선이라고. 그러면 1차 동선은 누구하고 연결하는 거야? 저항하고 관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전력이잖아. 전력이니까 I1의 제곱에 R은 뭐다? 맞잖아. I제곱 R이니까. 그 다음에 PI가 무슨 선이야? 철선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회전자로 입력이 들어간 것이 뭐야? P 뭐가 들어갔어? P2가 뭐라 그랬어? 회전자. P2. P2 그랬잖아. 이게 뭐라 그랬어? 회전자 입력이잖아. 그러면 회전자 입력이기 때문에 여기 숫자를 2를 썼지. 그러면 여기는 무슨 입력이 된다? 2차 입력이 되겠어. 있어요? 이게 2차 입력이라고 말이야. 2차 입력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슨 손실이 생겼어? 2차 동선하고 그 다음에 무슨 손이 생겼어? 자, 봐. 여기에서 P12 그러면 이건 뭐야? 2차 동선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PM 그랬죠? PM은 기계선이야. 기계선인데 유도전동기는 바람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선? 무슨 선? 풍선이 되겠죠. 풍선. 바람이니까. 그러면 그리고 나서 회전자 출력이 뭐라겠어? 회전자 출력이 뭐라겠냐고? P0를 회전자 출력. 이 회전자 출력이 기계적인 출력이에요. 기계적인 출력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 출력을 갖다가 뭐라 했어? P1이라고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유도기의 전력 변환에서 고정자 입력은 뭐야? 무슨 입력이야? 1차지. 그러면 1차는 뭐야? P1은 어떻게 가? P1을 따져봐. P1이 무슨 전력이야? 유효 전력이지. 그러면 P1은 어떻게 될까? V1에 I1에 P4에 P4로 가자. 맞잖아. 그 다음에 고정자 동선, 1차 동선은 어떻게 되겠어? PC1은? PC1은 I1의 제곱에 4로 우리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에 회전자 입력을 갖다가 2차 입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2차 입력은 어떻게 돼? 2차 입력은 P2가 V2에 I2에 코사인에 F2래.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E2에 I2에 코사인 세타 2 그랬어. 그런데 뭐로 바뀌었어? 동선부터 처리하자. 동선은 어떻게 돼? P12는
어떻게 돼? RT의 제곱에 RT. 요놈이 뭐하고 같다겠어? 이걸 잘 봐도 요놈이 뭐하고 같다? S의 P하고 같다. 이해했죠? 요놈이 뭐하고 같다? S의 P하고 같다. 그러면 뭐야? 여기는 필립에다가 필립 곱하기 뭐가 있겠죠? 2차 여기가 있겠지. 그 다음에 P2란 식을 보면 2차 입력이라는 자체는 R2의 제곱에 S분의 뭐라겠어? R2라겠어. 왜 S분의 R2가 되겠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거기에서. 근데 단위가 뭐야? 단위가 뭐냐고? 다. 단위가 다 와트가 되겠지. 단위가 다 와트가 된 거예요. 표시가 됐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식에서 한번 볼 것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지금 가장 많이 물어보는 식이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식에서 이 PC2라는 자체에서 플립 곱하기 2차 입력이다. 여기는 다 단위가 뭐가 된다? 단위가 다 뭐다? 와트다.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요? 와트가 되겠죠. 다음에 157페이지 봐보세요. 이제 이걸 좀 조심하셔야죠. 회전자 출력은 2차 출력이죠. 회전자 출력은 2차 출력은 뭐예요? 자, 보세요. 입력이 뭐야? P2G. 출력은 뭐야? P0G. 그러면 여기가 입력이잖아. 입력은 출력 플러스 뭐? 손실이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 손실이라는 자체가 뭐다? 이 2차 동선이라는 뜻이겠지. 2차 동선.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P0는 P2에서 뭐를 빼야 돼? P2를 빼야지. 여기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P2는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P2 마이너스 P2가 뭐야? 이거지. 그러면 SP2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P2에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P가 된다.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값? P 제로값이에요. 이걸 물어봐. 그러면 2차 효율은 어떻게 돼요? 2차 효율. 2차 효율은 베타2라고 해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다. 그러면 P2의 입력이 P2고 출력이 P0이다. 예? 입력이 2차 입력이고 출력이 기기적인 출력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P2의 P0가 뭐하고 같아? P2의 1-S랑 같잖아. 그래서 요놈을 약분하니까 뭐만 나오는 거예요? 1-S 이렇게 나오겠죠. 이 식이 많이 나와요. 식에서는. 다음에
앞에서 식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잖아. 자, n은 어떻게 된다겠어? 1-s에 뭐가 돼? ns라고 했잖아. 이해했어요? n은 1-s에 ns가 됐다고.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가 봐봐. ns분의 n은 1 마이너스 뭐가 돼? s가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1-s니까 식에서 뭐가 나온다? ns는 뭐가 나온다? n이 나온다. 그러면 2차 이율은 2가 나와야 되고 1-s가 되고 ns는 뭐가 된다? n이 된다. 됐어요? 공식 됐냐고? 잘 나오지? 그럼 이제 비례식이란 말은 뭐야? 비례식이란 말이 뭐야? P2대 PC2는 그다음 뭐야? P0인가? 네. P0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보자. 여기는 뭐가 돼? S P2가 되고 여러분 어떻게 돼? P2에 1만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그냥 P2에 나누니까 1대 뭐? S대 그 다음에 1-뭐? S가 나오면 이거 잘 생각해야 돼. 1대 S대 1-S가 나오겠지. 그게 비례식이라고 보면 돼요. 비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차 효율하고 비례식이라는 관계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세 번째 토크까지만 할게. 토크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토크가 T고 T는 무슨 기준이라고 한다? 2차 인력. 그러면 2차 인력이니까 T가 되겠죠. 그러면 토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메가분의 뭐야? 2차 인정이라고 했으니까 P 추가되겠다. 이해했어?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오메가 S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식을 만드실 때 오메가는 뭐야? 2파이 n이요. 왜 그러냐면 전기 기계에서는 F 대신에 N을 써. 회전수니까. 그러면 오메가 S는 뭐가 돼? 2파이 NS가 돼요. 이해하셨어요? 예. 여러분의 이렇게 표시된 것은 지금 RPSG.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봐. 60분의 2파이 뭐야? N.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60분의 2파이 NS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해했어요? 그럼 차이가 뭐야? S. 연호는 뭐가 되고? RPS고 연호는 뭐야? RPM이다. 그게 이름 RPM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뭐로 집어넣었다? RPM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식이 어떻게 돼? 60분의 2파이 뭐? NSS 그 다음에 P2지. 근데 P2가 뭐하고 간다겠어? 그냥 P2.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28분의 60에 NS분의 P2가 되지.
이거를 계산하니까 얼마 나올까? 0.975? 어떻게 돼? 0.975가 나와? 이거를 계산하면 9.5가 나와요. 9.5에 NS분의 P2 그러면 여기에 단위는 뭐다? 뉴턴 미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975에 NS분의 P2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된다? 킬로그램 미터가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겠어? 2차 입력을 기준하는 방법도 있고 2차 이제 출력을 기준하는 방법 그랬어. 2차 출력. 그래서 2차 출력을 기준하는 방법은 회전자 각속도, 회전자 속도하고 관계있다 그 말이지. 왜? 출력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차 입력은 무슨 속도하고 관계고 동기 속도하고 관계고, 그러면 여기서 토크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오메가분의 오메가분의 뭐? P. 그럼 차이가 뭐야? 입력이 들어가면 여기가 뭐가 붙어야 되고? S. 동기 속도가 붙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20분의 2파이 L에 P죠.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 L은 뭐야? 얘는 무슨 속도가 되나요? 회전자 속도가 되겠지. 그래서 9.5의 M분의 P죠. 이거는 뭐다? 뉴턴 미터가 될 것이다. 0.975의 M분의 P0가 되면 뭐가 된다? 킬로그램 미터가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문을 잘 읽어야 돼. 2차 입력을 줬냐? 아니면 출력값을 줬냐에 따라서 달라져. 이해했어요? 그게 몇 번이냐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슬립과 토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식은 필요 없는 거고, 이 유도 전등기는 토크는 전압의 뭐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하고,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즉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슬립은 전압의 뭐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만약 이 입력 전압이 만약에 80%로 줬다면 토크는 얼마가 돼요? 80%로 감소가 됐다면 토크는 어떻게 돼요? 토크는 전압의 자승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크는 0.3의 뭐가 돼? 제곱이 된다고. 맞잖아. 그리고 이건 얼마? 0.64가 돼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 그랬어. 슬립을 계산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S, X 그랬어. S 맥스는 근사치로 뭐가 된다? X2분의 뭐다? R다. 그러면 보세요.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은 뭐에 비례한다?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은 R2에 비례한다. R2에 비례한다는 말은 뭐예요?
2차 저항에 비례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하고는 관계없다. 전압하고는 무관하다. 응? 그래서 2차 저항하고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 할게. 내가 너무